초등학생이었던 저는 사촌 오빠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10년이 지나서야 마침내 고소를 결심했습니다. 5화의 사건 키워드는 미성년자 시절 성폭행입니다. 아주 오랜 기간 끙끙 앓다가 성인이 돼서야 피해 사실을 털어놓는 경우가 많아요. 성인이 된 후에도 가해자 고소가 가능할까요? 공소시효랑 증거 문제로 또다시 큰 벽에 부딪히시죠. 오늘은 그런 피해자분들의 벽을 깨트려드리고 싶었어요. 10년이 지난 지금 가해자는 벌을 받았을까요? 결과 보시죠.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싶은 모든 성범죄 피해자와 함께합니다. Me Before You. After You.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 시메니의 대표 심지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메니의 비타민 정지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5번째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네, 5화의 사건 키워드는 미성년자 시절 성폭행입니다. 오늘의 사연 제가 읽어볼게요.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친척집 잠자리에서 사촌 오빠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포감에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살다 어른이 되었어요. 사건으로부터 10년이 지나서야 마침내 고소를 결심했습니다. 오늘 사례로 미성년자 시절의 성폭행 피해를 선정하신 이유 소개 부탁드립니다. 미성년자 시절 성폭행 피해를 보신 피해자분들은 아주 오랜 기간 끙끙 앓다가 성인이 돼서야 피해 사실을 털어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공소시효랑 증거 문제로 또다시 큰 벽에 부딪히시죠. 오늘은 그런 피해자분들의 벽을 깨트려드리고 싶었어요. 미성년자 시절 피해는 오래전 일이라 공소시효 문제를 간과할 수 없겠네요. 성인이 된 후에도 가해자 고소가 가능할까요? 네, 공소시효 관련된 법률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변호사들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 인터넷에 잘못된 정보가 넘쳐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고소를 생각하는 피해자분들께 꼭 당부하고 싶은 점은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에게 정확한 범행 시점과 나이를 토대로 공소시효를 제대로 검토받으셔야 한다는 점이에요. 우선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20대인 피해자분들은 아직 시효가 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30대인 피해자분들부터는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공소시효 문제 외에 피해자한테 증거가 남아있지 않은 문제도 많잖아요. 피해자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어린 시절 성범죄 피해에 대한 진술은 일반 성인 대상 범죄에 비해서 그 신빙성을 매우 높게 인정해 주거든요. 이 사건 역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부모님에게조차 말하지 못하고 성인이 된 경우였어요. 수사기관과 법원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범행이 입증된다는 점을 설득해서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그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생생하게 기억한다는 점을 어필할 수 있게 집 구조라든지 가구 배치 등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해요. 실제로 이 사건에서 시메니는 여러 장치를 진술 곳곳에 심는 전략으로 진술 대비 과정을 거쳤고요. 또 집의 구조, 인물 동선까지 상세히 그렸어요. 수사관 앞에서는 인형으로 피해 당시 상황을 재현하면서 신빙성을 높이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진술 외에 또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아동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는 경찰 조사부터 검찰 조사, 재판에서의 증인 신문까지 굉장히 여러 번의 진술 검증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점이 구체적으로 진술한 내용을 일관성 있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특히 가해자 측 변호사가 일부러 지역적인 내용을 파고들면서 피해자가 다른 진술을 하도록 유도를 하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미리 증인 신문 같은 것들을 대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위해 활용할 만한 제도나 시스템도 있는지 궁금해요.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진술 분석 제도라는 게 있어요. 사실 이건 수사관님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전국검찰청에는 진술 신빙성을 분석하는 진술 분석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고 법원 역시 외부 전문위원 심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적재적소에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이 같은 경우에는 경찰 수사관님께 진술 분석 제도를 설명하고 소개해드리고 어린 시절의 범죄라 피해자 진술 분석이 반드시 필수라는 점을 어필을 했고요. 이렇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주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들을 수사 단계부터 확보한 덕분에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0년이 지난 지금 가해자는 벌을 받았을까요? 결과 보시죠. 가해자는 징역 4년 선고 및 법정 구속을, 피해자는 1억 원의 높은 합의금으로 피해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미성년자 시절 성범죄 피해로 끙끙 앓고 계시다면 오늘 알려드린 대로 처벌이 가능한지 꼭 검토받아 보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은 아동 성매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니까 아이를 두신 부모님이라면 꼭 챙겨주세요. 네, 피해자들의 편안한 내일을 위해 저희는 오늘도 강해지겠습니다. Me Before You. After You.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